14. 이어코 여느 때의 분주함과 잡사를 동반하고 아침이 찾아왔다. 모두들 일어나서 움직이고 짓거리기 시작했다. 양장점 점원이 찾아왔다. 또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가 거실에서 나오고 하녀가 차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려왔다. 나타샤는 크게 뜬 눈으로 자기에게 쏠리고 있는 모든 시선을 붙잡기라도 하려는 듯 불안스러운 듯이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전과 똑같이 보이려고 애썼다. 조반 뒤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는 그것은 그녀가 하루 가운데서 가장 기분이 좋은 때였다. 자기 안락 의자에 앉아서 나타샤와 노백작을 옆으로 불렀다. 그런데 이것 봐요.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두루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충고 드릴까 하는데요. 하고 그녀는 말을 꺼냈다. 아시다시피 어제 나는 니콜라이 공작한테 가서 여러 가지로 상의해 보았어요. 그 영감님은 호통을 치르고 했지만 그러나 호통을 쳐서 나를 억누르지는 못해요. 나는 그분에게 거리낌 없이 마구 얘기했지요. 그래 그분께서는 어떠했습니까? 하고 백작은 물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긴 뭐가 어때요? 반미치광이에요. 숫째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들은 둘이서 그 불쌍한 따님을 괴롭혔을 뿐이에요. 하고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는 말했다. 그래서 내가 충고합니다만 볼일을 마치고 일단 집으로 오더라도 노예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나 싫어요. 하고 나타샤는 소리쳤다. 아냐 돌아가야 해. 하고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가 말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신랑이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말다툼은 불가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감님하고 둘이서 우선 충분히 상의하고 나서 그리고 당신한테로 찾아가는 편이 나아요. 일리아 안드레이치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곧 그것에 찬성했다. 만일 노인의 마음이 누그러진다면 조금 더 지난 뒤에 다시 모스크바나 로이스의 고르이로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며 결혼할 수 있는 곳은 오더라도 노예 마을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다만 이쪽에서 공연설에 찾아간 것이 더구나 딸까지 데리고 찾아간 것이 나는 유감스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노백작은 말했다. 뭐 유감스럽게 여길 것은 조금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와 있으면서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없지 않아요. 그래도 싫다는 거야. 누군들 어떡하겠어요.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는 손가방 속에다 손을 넣고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말했다. 게다가 이제 혼수감도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더 기다릴 것은 없어요. 혹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나중에 붙여드리겠어요. 정말 딱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손가방 속에서 찾던 것이 발견되자 그녀는 그것을 나타샤에게 주었다. 그것은 공작영의 마리아로부터의 편지였다. 너한테 보내온 것이다. 그 아가씨도 무척 괴로워하고 있어. 그 아가씨는 너를 싫어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몹시 걱정하고 있더라.
네,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있어요. 하고 나타샤는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는 소리쳤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나는 믿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편지를 받아들면서 나타샤는 대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 얼굴에는 무뚝뚝하고 증오에 찬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표정이 마리아 드미트리 예브나로 하여금 나타샤를 한층 더 응시케 하고 동시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것 봐, 응,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야.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은 틀리지 않아. 답장을 쓰도록 해요. 나타샤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공작영의 마리아의 편지를 읽으러 거실로 들어갔다. 공작영의 마리아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쉬어 있었다. 자기는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오해 때문에 몹시 절망하고 있다. 아버지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자기는 오빠가 선택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는 오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이니까 제발 그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그렇지만 하고 그녀는 쓰고 있었다. 아버님이 당신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계시다고는 생각지 말아주세요. 아버님은 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니까 너그러이 보아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버님은 원래 도량이 넓고 친절한 어른이시니까 당신의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틀림없이 사랑하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공작영의 마리아는 언제 또 배울 수 있는지 시간을 정해달라고 쓰고 있었다. 편지를 읽고 나자 나타샤는 답장을 쓸 작정으로 책상 앞에 앉았다. 친애하는 공작 아가씨 하고 그녀는 재빨리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고 붓을 멈추었다. 어젯밤 그런 일이 있었던 뒤인데 더 무엇을 계속해서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그것은 모두 정말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것이다. 그녀는 쓰기 시작한 편지를 앞에 놓고 앉아 이렇게 생각했다. 그분 쪽은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되나? 아니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은 무서운 일이다. 이 같은 무서운 생각에 잠기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소녀의 방으로 가서 같이 수본을 고르기 시작했다. 점심 식사 뒤 나타샤는 거실로 물러나 다시 공작영의 마리아의 편지를 집어들었다. 정말로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나버린 것일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로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나서 여태까지의 일을 모두 망가뜨려 버린 것일까. 그녀는 전과 똑같은 강한 힘으로 안드레이 공작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냈다. 그러자 동시에 꾸라긴도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안드레이 공작의 아내가 된 자기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지금까지 몇 차례나 마음속으로 공상했었는지 모르는 그와의 행복한 장면을 그려보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젯밤 아나톨리와 만났을 때의 이를 흥분 때문에 온몸이 불붙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세세한 데까지 생각해내는 것이었다. 어째서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따금 완전히 머리가 멍청해져서 그녀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비로소 완전히 행복해질 텐데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의 어느 쪽을 잃어도 나는 행복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또 나는 하고 그녀는 생각을 계속했다. 안드레이 공작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또 비밀히 해도 버리는 것도 어느 쪽도 다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쪽에 붙으면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고 끝난다. 하지만 그처럼 오랫동안 생활의 목표를 삼고 있던 안드레이 공작을 사랑한다는 행복을 참으로 영원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아가씨 하고 한 하녀가 방으로 들어와서 비밀스런 태도로 나직히 속삭였다. 어느 분께서 이것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고 하녀는 편지를 내밀었다. 다반 제발 하고 하녀는 또 무엇인가를 말했으나 그때 나타샤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봉을 떼고 아나톨리의 사랑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편지의 문구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고 다만 편지는 그 사람한테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사나이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내 손안에 그 사람의 편지가 있을 턱이 없다. 나타샤가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는 이 열렬한 연애 편지는 아나톨리를 위해서 돌로호프가 대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읽어가는 동안에 그녀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메아리처럼 거기에 전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젯밤부터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나에게는 이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구로 편지는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쓰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당신을 이 아나톨리에게 주지 않으시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것에는 숨겨져 있는 원인이 있지만 당신 혼자에게가 아니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만약 당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다만 한마디 네 하고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떠한 인간의 힘도 두 사람의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 자기는 당신을 빼앗아 세계의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라고 쓰고 있었다. 그렇다. 그렇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나타샤는 20번이나 이 편지를 되풀이하여 읽고 한마디 한마디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깊은 뜻을 찾아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날 밤 마리아 드미트리 예번아는 아르하루포네를 찾아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아가씨에게도 동행하자고 권유했으나 나타샤는 두통을 구실로 집에 남아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